6개월 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장례식장에서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딸 하늘이와 아들 도윤이를 꽉 껴안은 서정민.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앞으로 닥칠 막막한 현실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이 떠난 자리, 혼자 남은 엄마. 두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만이 그녀를 지탱했습니다. 하지만 49제가 끝나자마자 시어머니의 차가운 전화 한 통이 울렸습니다. 정산할 게 있으니까 당장 와. 집은 비워야 돼. 남편이 남긴 집, 보험금, 그리고 아이들까지 빼앗으려는 시댁의 압박. 정민은 막막했습니다. 미안해요. 나 못 달 것 같아요. 과연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때 우연히 만난 한 사람이 정민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되는데,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끝까지 시청 후 댓글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응원이 됩니다. 정산할 게 있으니까 내일 당장 와. 알았지? 미뤄도 소용없어. 집은 비워야 돼. 명의가 애매하더라. 아이들도 데리고 와. 할머니가 손주들 얼굴 봐야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정민은 핸드폰을 쥔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부엌이었습니다. 싱크대 위에는 설거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아이들 도시락을 싸느라 손도 대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정민은 찬물을 틀었습니다. 손이 시렸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미 손등은 텄고 손가락 관절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정민은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며느리를 부르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귀찮은 일을 처리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정민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장롱 위에 남편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6개월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이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정민이 가장 좋아하던 남편의 미소였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제대로 지키지 못할 것 같아요. 정민은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을 모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깰까봐 조심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모든 게 변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시어머니 윤복자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며느리 고생했다며 다독여주더니 49제가 끝나자마자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정민아, 이제 앞으로를 생각해야지. 그 말의 의미를 정민은 알았습니다. 나의 앞으로가 아니라 집안의 앞으로를 생각하라는 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남긴 보험금과 이 집을 정리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정민은 버텼습니다. 이 집은 아이들이 자란 곳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20년을 산 곳이었습니다. 보험금도 아이들 학비와 생활비로 아껴 쓰고 있었습니다. 그게 시어머니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정민은 시계를 봤습니다. 5시 반이었습니다. 서둘러야 했습니다. 6시까지 동네 시장 반찬 가게에 출근해야 했습니다. 시급 10,000원에 하루 5시간씩 일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조금 넘는 돈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돈이 이렇게 빨리 없어지는지요. 월세는 없었지만 관리비, 공과금, 아이들 학원비, 식비만 해도 빠듯했습니다. 딸 하늘이는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었고
아들 도윤이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정민은 외투를 걸쳤습니다. 낡은 패딩이었습니다. 남편이 사준 마지막 옷이었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뭔가 만져졌습니다. 작고 딱딱한 것이었습니다. 꺼내보니 파란 실로 묶인 매듭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갖고 있던 것 같았습니다. 고아원에서 나올 때 유일하게 가지고 나온 물건이었습니다. 정민은 매듭을 주머니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거리는 추웠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정민은 걸었습니다. 버스를 타려면 돈이 아까웠습니다. 걸어서 15분이면 갈 수 있었습니다.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벌써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반찬 가게 사장님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정민 씨 왔어요? 오늘 물량 많아요. 빨리 준비해야 해요. 네, 사장님. 정민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무 한 상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깍두기를 담가야 했습니다. 정민은 칼을 들었습니다. 손은 아팠지만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2시간 동안 물을 썰고 양념을 버무리고 통에 담았습니다. 그 다음엔 시금치를 다듬고 콩나물을 씻었습니다. 오전 11시가 되자 정민은 퇴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민은 슈퍼에 들렀습니다. 아이들 저녁 재료를 사야 했습니다. 가장 싼 것만 골랐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니 지갑이 가벼웠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하늘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있었습니다. 엄마 다녀오셨어요? 응. 밥 먹었니? 급식 먹었어요. 하늘이는 엄마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정민은 애써 웃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할머니한테서 또 전화 왔어요? 정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늘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엄마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요. 엄마, 우리 그냥 할머니 말대로 할까요? 그럼 편할 것 같은데. 아니야. 정민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이 집은 우리 집이야. 내 아빠가 우리를 위해 마련한 집이야. 포기할 수 없어. 하늘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의 고집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할머니와 큰아버지가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정민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일 시댁에 가야 했습니다. 무슨 말을 들을지 뻔했습니다. 집을 정리해라, 아이들을 데려가겠다, 너 혼자 감당 못한다는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민은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지지 않을 것이라고요. 밤이 깊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후 정민은 다시 영정 앞에 섰습니다. 여보, 내가 지킬게요. 우리 가족, 우리 집 다 지킬게요. 약속해요. 정민은 영정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남편의 미소가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새벽이 올 때까지 정민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각오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요. 그렇게 정민의 긴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앉아. 윤복자의 목소리는 명령조였습니다. 정민은 시댁 거실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맞은편에는 시어머니와 큰아버지 장상철이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상철이 서류를 정민 쪽으로 밀었습니다. 한번 봐요. 정민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첫 장에는 재산 정산 목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래로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아파트 시세 3억 2천만 원, 보험금 1억 5천만 원, 예금 2천만 원. 정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정민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정산후 배분안이라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시댁목 2억, 며느리목 1억 7천, 단 아파트는 시댁 명의로 전환 후 매각. 이게 무슨... 정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철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보다시피 정리했어요. 태수가 남긴 거 다 합치면 이 정도예요. 반반이 공평하지요? 반반이요? 이건 제 남편이 내 아들이기도 해. 복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태수가 벌어온 것도 결국 내가 키웠기 때문이야.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다 내가 댔어. 이제 정산할 때 됐지. 정민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의 논리는 황당했지만 막상 반박하기 어려웠습니다. 법적으로는 배우자인 정민이 우선 상속인이었지만 복자는 법이 아닌 가족의 도리를 들먹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은 팔아야 해요. 상철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 아파트 지금 팔면 좋은 값 받을 수 있어요. 3억은 거뜬해요. 나눠 가지면 재수 씨도 목돈 생기고 우리도 정리되고 좋잖아요. 저는 이 집을 팔고 싶지 않습니다. 왜? 혼자 감당할 수 있어? 복자의 질문이 날카로웠습니다. 관리비만 해도 한 달에 얼마야? 애들 학원비는? 하늘이 대학 등록금은? 너 혼자 벌어서 되겠어? 정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시장 반찬 가게 일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명하게 생각해. 집 팔아서 작은 데로 옮기고 남은 돈으로 애들 키워. 그게 현실적이야. 복자의 말은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정민은 알았습니다. 이건 합리가 아니라 밀어내기라는 것을요. 손주들 걱정도 돼. 복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 혼자서 감당할 수 있겠어? 하늘이 대학 보내고 도윤이 고등학교 마치고 힘들잖아. 차라리 우리가 데려와서 키우는 게 안 됩니다. 정민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키웁니다. 제 아이들입니다. 뭐 대단하다고 말댔구야. 복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손주들 생각해서 하는 소리야.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변변한 직장도 없으면서. 정민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불리해졌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생각? 뭘 생각하는데요? 상철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건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정리해야 할 문제지. 다음 주까지 서류에 서명하세요. 그럼 우리도 변호사 통하지 않고 조용히 끝낼 수 있으니까. 만약 안 하면요? 그럼 우리도 방법이 있지. 상철의 말투가 으스스했습니다. 정민은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얘기는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복자와 상철은 번갈아가며 정민을 압박했습니다. 합리적인 설득처럼 포장했지만 본질은 협박이었습니다. 결국 정민은 서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민은 서류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빼곡했습니다. 정민은 법을 몰랐습니다.
이게 정당한 것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하늘이와 도윤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됐어요? 하늘이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정민은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처리할게. 하지만 아이들은 알았습니다. 엄마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정민은 짐을 쌌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였습니다. 만약 시댁이 강제로 집을 비우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정민은 작은 여행 가방에 옷가지를 넣었습니다. 중요한 서류도 챙겼습니다. 남편의 유품들도 조심스럽게 담았습니다. 도윤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 이사 가야 해요? 아니야. 안 갈 거야. 할머니가 나가래도요? 정민은 도윤이를 안았습니다. 아들의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지킬게. 우리 집, 우리 가족 다 지킬게. 믿어줘. 네. 도윤이는 엄마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16살 아들은 아직 엄마가 필요했습니다. 하늘이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제가 휴학할까요? 알바 더해서 돈 벌게요. 안 돼. 정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대학 가야 해. 내 아빠가 바라던 거야. 엄마가 어떻게든 할게. 하지만 하늘아, 엄마 믿어줘. 엄마가 방법을 찾을게. 정민은 두 아이를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오래 안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온기가 위로가 되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후 정민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시댁이 준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민은 서류를 찍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건 증거였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복자였습니다. 다음 주까지야. 알았지? 네. 서명 안 하면 후회할 거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민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민은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짙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는요? 한 달 후는요? 정민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영정사진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정민은 영정 앞에 섰습니다. 여보, 내가 잘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을 지킬 수 있을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민은 느꼈습니다. 남편이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요. 정민은 파란 실 매듭을 꺼냈습니다. 작고 낡은 매듭이었습니다. 정민은 그것을 꽉 쥐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에게는 아이들이 있어. 그리고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정민은 그렇게 믿으며 긴 밤을 견뎠습니다. 주방 보조 구합니다. 상차림 경험자 우대. 정민은 전봇대에 붙은 종이를 뜯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을 걷다가 우연히 발견한 구인 광고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정민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시장 반찬 가게 일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2번 울리고 누군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나이가 있어 보였지만 또렷했습니다. 저 구인 광고 보고 전화드렸습니다. 아, 그래요? 경력이 있으세요?
반찬 가게에서 2년 정도 일했습니다. 상차림은 집에서 해본 정도입니다. 그럼 내일 오전 10시에 와보세요. 면접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은 정민은 전단지의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 안쪽이었습니다. 명가 반상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민은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북촌까지는 지하철로 1시간이 걸렸습니다. 정민은 창밖을 보며 긴장했습니다. 제대로 된 식당에서 일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북촌에 도착했습니다. 골목은 좁고 경사가 심했습니다. 한옥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정민은 주소를 찾아 골목을 헤맸습니다. 10분쯤 걸었을까 조용한 골목 끝에 한옥 하나가 보였습니다. 대문에 나무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명가 반상. 정민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대문이 열렸습니다. 한복을 입은 여자가 나왔습니다. 머리는 휘었지만 자세는 꼿꼿했습니다. 눈빛이 예리했습니다. 서정민 씨죠? 네, 그렇습니다. 들어와요. 정민은 여자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에는 장독대가 있었고 한쪽에는 작은 정원이 꾸며져 있었습니다. 고즈넉한 분위기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넓은 홀이 나왔습니다. 테이블이 5개 놓여 있었습니다. 각 테이블마다 한지 조명이 달려 있었습니다. 벽에는 서예 작품이 걸려 있었습니다. 앉아요. 여자가 테이블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정민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여자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나는 오명자예요. 이 집 주인이죠. 안녕하십니까? 서정민입니다. 손 좀 봅시다. 명자가 정민의 손을 받습니다. 정민은 당황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명자는 정민의 손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터진 손등, 굳은 관절, 칼에 베인 자국들을요. 손이 거짓말을 안 하네요. 네, 일 많이 하신 손이에요. 일 잘하실 것 같아요. 정민은 놀랐습니다. 손만 보고 이런 판단을 하다니요. 근데 왜 여기 지원했어요? 시장 반찬 가게가 더 편할 텐데. 돈이 필요합니다. 정민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들 학비를 벌어야 합니다. 시장 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족이 몇이에요? 딸 하나, 아들 하나 있습니다. 남편은 6개월 전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떠나셨어요. 명자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힘들었겠네요. 괜찮습니다. 정민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명자를 똑바로 봤습니다. 저는 일 잘합니다. 배우는 것도 빠릅니다. 기회를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자는 정민을 오래 봤습니다. 뭔가 측정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한번 해봅시다. 오늘부터 일할 수 있어요? 네. 오늘부터요? 네. 점심 장사 준비해야 해요. 바로 시작합시다. 정민은 얼떨떨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자는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정민도 따라갔습니다. 주방은 넓었습니다. 큰 가스레인지가 있었고 싱크대가 2개였습니다. 한쪽에는 냉장고가 3대나 있었습니다. 벽에는 각종 조리 도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앞치마 입어요. 명자가 앞치마를 건넸습니다. 정민은 앞치마를 두르고 손을 씻었습니다.
오늘 점심 예약이 3팀 있어요. 전통 반상 3상입니다. 나물 다듬는 것부터 시작할게요. 명자는 바구니를 꺼냈습니다. 시금치, 도라지, 고사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시금치는 데쳐서 무쳐야 하고 도라지는 소금에 절였다가 헹구고 고사리는 손질해서 볶아야 해요. 할 수 있겠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정민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금치부터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시장 반찬 가게에서 늘 하던 일이었습니다. 명자는 정민의 손놀림을 지켜봤습니다.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다듬을 것은 다듬었습니다.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잘하네요. 감사합니다. 1시간 동안 정민은 나무를 다듬고 데치고 묻혔습니다. 땀이 흘렀지만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명자는 메인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갈비찜, 생선구이, 전 종류들이었습니다. 주방은 바빠졌습니다. 11시가 되자 홀 직원이 출근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사장님 왔습니다. 기훈 씨, 새로 들어온 정민 씨예요. 안녕하세요. 최기훈입니다. 기훈은 정민에게 인사했습니다. 정민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점심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중년 부부였습니다. 기훈이 안내했고 명자가 상을 차렸습니다. 정민은 주방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상차림이 예술이었습니다. 각 그릇의 위치, 색의 조화, 높이의 균형까지 모든 것이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정민 씨, 국 끓이고 있어요? 네, 거의 다 됐습니다. 불 줄이고 간 맞춰보세요. 정민은 국물을 떠서 맛봤습니다. 조금 싱거웠습니다. 소금을 약간 넣었습니다. 다시 맛봤습니다. 딱 맞았습니다. 됐습니다. 좋아요. 그릇에 담아요. 정민은 조심스럽게 국을 떴습니다. 그릇에 담아 쟁반에 올렸습니다. 명자가 그것을 홀로 가져갔습니다. 점심 장사는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쉴 틈이 없었습니다. 정민은 땀을 뻘뻘 흘리며 일했습니다. 하지만 즐거웠습니다. 제대로 된 주방에서 제대로 된 요리를 만드는 일이 좋았습니다. 2시가 되자 마지막 손님이 나갔습니다. 주방은 조용해졌습니다. 정민은 싱크대에 기대어 숨을 돌렸습니다. 수고했어요. 명자가 다가왔습니다. 손에 찻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마셔요. 따뜻한 차예요. 감사합니다. 정민은 차를 받아 마셨습니다. 구수했습니다. 몸이 풀렸습니다. 잘했어요. 첫날 치고 훌륭했어요. 감사합니다. 내일도 나올 수 있죠? 네, 물론입니다. 명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정민 씨, 여기서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때였습니다. 정민이 외투를 벗으려고 몸을 돌리는 순간 목 부분이 살짝 드러났습니다. 쇄골 아래 오른쪽에 작은 점이 보였습니다. 동전 모양의 옅은 모반이었습니다. 명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정민은 명자의 표정을 보지 못했습니다. 외투를 걸고 다시 돌아섰을 때는 명자가 이미 평상시 얼굴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럼 내일 봐요. 같은 시간에 와요. 네, 사장님. 내일 뵙겠습니다.
정민은 인사하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명자는 창문 너머로 정민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차가운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설마. 명자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서랍이었습니다. 오래된 파일이 나왔습니다. 1990년 3월 실종 신고. 명자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오래된 사진이 나왔습니다. 어린아이의 사진이었습니다. 2살쯤 된 아이였습니다. 사진 뒷면에 메모가 있었습니다. 특징 오른쪽 쇄골 아래 동전 모양 모반. 파란 실 매듭 소지. 명자는 사진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민아, 내가 맞니?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35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얼굴도 달랐을 것입니다. 명자는 파일을 다시 닫았습니다. 아직 아니었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밖에서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북촌 한옥의 기와 지붕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운명의 실이 다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릇을 그렇게 놓으면 안 돼요. 네. 밥그릇은 왼쪽, 국그릇은 오른쪽이에요. 기본이에요. 기운이 정민의 상차림을 고쳐놓았습니다. 정민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집에서는 아무렇게나 놓았는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출근 일주일째였습니다. 정민은 매일 새로운 규칙을 배웠습니다. 그릇 놓는 위치, 수저 놓는 방향, 반찬 담는 양까지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여기는 전통 반상집이에요. 규칙을 지켜야 해요. 손님들이 그걸 보러 오거든요. 기운의 설명에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는 됐지만 익숙해지기는 어려웠습니다. 정민 씨, 칼질 좀 더 가지런하게 해요. 명자도 세심하게 지도했습니다. 무 썰기, 파채 썰기, 고기 자르기까지 모두 기준이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눈으로 먼저 먹어요. 보기 좋아야 맛도 좋아 보이죠. 정민은 칼을 다시 잡았습니다. 더 집중했습니다. 손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예약 손님이 4팀이나 있었습니다. 주방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국 한 그릇, 전 추가요. 밥 더 지어요. 기운의 목소리가 주방을 채웠습니다. 정민은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국을 끓이고 나물을 무치고 그릇을 닦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홀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님의 목소리였습니다. 화가 난 목소리였습니다. 기운이 황급히 나갔습니다. 정민도 슬쩍 문틈으로 봤습니다. 중년 남자가 테이블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 나물에서 벌레가 나왔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정민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나물은 자신이 다듬은 것이었습니다. 기운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새 것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바꾸면 뭐해요? 이미 기분 상했는데.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쳐다봤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명자가 나왔습니다. 침착한 표정이었습니다.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 불찰입니다. 명자는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새 음식으로 다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식사는 무료로 제공하겠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지만 명자의 태도에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래요. 다음엔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불편을 끼쳐 정말 죄송합니다. 명자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정민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실수였습니다. 나무를 제대로 다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괜찮아요. 명자의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어요. 다음부터 조심하면 돼요. 정민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혼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위로를 받았습니다. 빨리 새 나물 준비해요. 손님 기다리고 있어요. 네. 정민은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나무를 다시 다듬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꼼꼼하게 했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세상이 나갔습니다. 손님은 만족한 표정으로 식사를 마쳤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났습니다. 정민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실수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기운이 다가왔습니다. 정민 씨, 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누구나 실수해요. 하지만 여기 오래 살아남으려면 멘탈이 중요해요. 실수했으면 배우면 돼요. 기운의 말에 정민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좋은 분이에요. 제대로 일하는 사람은 보호해 주시죠. 정민은 작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정민은 외투를 입으려 했습니다. 그때 주머니에서 뭔가 떨어졌습니다. 파란 실 매듭이었습니다. 정민은 그것을 주우려 몸을 숙였습니다. 그때 명자가 그것을 먼저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 그거 제 거예요. 정민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명자는 매듭을 정민에게 돌려줬습니다. 하지만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어요? 잘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요. 어렸을 때요? 네. 고아원에서 나올 때 가지고 있었대요. 유일한 제 물건이었대요. 명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민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왜 그러세요? 아, 아니에요. 그냥 특이해서요. 명자는 애써 웃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정민은 매듭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네. 조심히 가요. 정민이 나가자 명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파란 실 매듭, 고아원,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말.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명자는 사무실로 뛰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파일을 꺼냈습니다. 기록을 다시 읽었습니다. 1990년 3월 15일 딸 실종. 당시 6세. 백화점 놀이터에서 사라짐. 특징 오른쪽 쇄골 아래 동전 모양 모반. 파란 실 매듭을 손목에 차고 있었음. 명자는 사진을 봤습니다. 어린아이의 사진이었습니다. 파란 실이 손목에 묶여 있었습니다. 정민아. 명자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35년을 기다렸습니다. 35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찾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더 확인해야 했습니다. 명자는 전화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사립탐정이었습니다. 35년 전에도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오명자입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명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서정민이라는 사람을 조사해 주세요. 모든 것을요. 출생, 고아원 기록, 모든 것을요. 전화를 끊은 명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북촌의 기와 지붕들이 저녁 노을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내 딸이길. 명자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같은 시각 집으로 돌아가는 정민은 주머니 속 매듭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오늘 사장님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왜 그렇게 놀랐을까요? 하지만 정민은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면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정민은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곧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것을요. 운명의 실이 점점 더 단단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정민 씨, 잠깐 사무실로 올래요? 명자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정민은 고개를 끄덕이고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난 직후였습니다. 사무실은 작았지만 단정했습니다. 서예 작품이 걸려 있었고 작은 차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명자는 정민을 앉히고 차를 끓였습니다.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정민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요. 명자는 찻잔을 정민에게 건넸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정민 씨, 그 파란 매듭 말이에요. 네. 어디서 났는지 정확히 기억 안 나요? 정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고아원 선생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발견됐을 때 손목에 묶여 있었대요. 발견됐다고요? 네. 저는 버려진 아이였대요. 백화점 놀이터에서요. 명자의 찻잔이 흔들렸습니다. 차가 넘칠 뻔했습니다. 백화점 놀이터? 네. 1990년 3월이었대요. 제가 5살 때요. 그 뒤로 부모님은 나타나지 않으셨고요. 명자는 숨을 참았습니다. 1990년 3월. 자신의 딸이 사라진 날이었습니다. 같은 장소였습니다. 혹시 이상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명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쇄골 아래 점 있죠? 정민이 놀라서 명자를 봤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저번에 우연히 봤어요. 동전 모양이더라고요. 내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요. 명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시기, 장소, 매듭, 모반까지요. 정민 씨, 명자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파일을 꺼냈습니다. 정민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 좀 봐요. 정민은 파일을 받았습니다.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실종 신고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신고일 1990년 3월 15일, 실종자 오은정여, 5세, 실종 장소 서울 중구 백화점 놀이터. 정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사진이 나왔습니다. 어린아이의 사진이었습니다. 손목에 파란 실이 묶여 있었습니다. 이게 제 딸이에요.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5년 전에 잃어버린 제 딸이에요. 백화점 놀이터에서 잠깐 눈을 뗀 사이에 사라졌어요. 경찰도 찾지 못했어요. 정민은 말을 잃었습니다.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어린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찾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찾은 것 같아요. 명자는 정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민 씨, 당신이 제 딸인 것 같아요. 정민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어머니가 있다고요? 지금까지 고아로 살았는데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잖아요. 확인할 수 있어요. 명자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전자 검사요. 해봅시다. 그러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정민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동의서였습니다. 사인만 하면 검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정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5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부모님을 그리워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포기했어요. 이제 와서 갑자기 어머니가 나타났다니 믿기지 않아요. 알아요. 명자가 정민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갑작스럽죠. 혼란스럽죠. 하지만 제발 기회를 주세요. 확인할 기회를요. 명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35년을 기다렸어요. 매일 밤 울었어요. 내 딸을 찾지 못한 죄책감에 살았어요. 이제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아요. 정민은 명자를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거짓말할 수 없는 진심이 있었습니다. 정민은 파란 매듭을 꺼냈습니다. 손에 쥐었습니다. 이 작은 실 조각이 자신과 이 여자를 이어주는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명자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민을 꽉 안았습니다. 정민은 어색했지만 명자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며칠 후 두 사람은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는 간단했습니다. 면봉으로 입안을 긁는 것뿐이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의사의 말에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길다면 긴 시간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정민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명자의 딸이라면요? 그럼 자신의 인생은 어떻게 바뀔까요? 정민 씨. 명자가 정민의 팔을 잡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잊지 마세요.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그날 밤 정민은 집에서 파란 매듭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이 작은 것이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하늘이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왜 안 자요? 응,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어. 무슨 생각? 정민은 딸을 봤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별거 아니야, 잘 가렴. 네. 엄마도 주무세요. 하늘이가 나가자 정민은 다시 매듭을 받습니다. 제발 좋은 결과가 나오길. 정민은 기도했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부모를 그리워했습니다. 같은 시각 명자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딸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웃는 얼굴, 우는 얼굴, 자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은정아, 내가 맞니? 엄마한테 돌아온 거니? 명자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35년 동안 놓지 못했던 사진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그 일주일은 두 사람에게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명자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정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드디어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에서 만났습니다.
의사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열어보시겠습니까? 명자와 정민은 서로를 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명자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습니다. 한 줄을 읽었습니다. 모자 관계 확률 99.99%. 명자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정민이 그것을 주었습니다. 읽었습니다. 같은 문장을 봤습니다. 엄마. 정민의 입에서 저절로 말이 나왔습니다. 명자는 정민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울었습니다. 35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의사도 간호사도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두 사람은 겨우 진정했습니다. 정민아 아니 은정아. 아니요. 정민이요. 저는 서정민이에요. 정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35년 동안 서정민으로 살았어요. 이름을 바꾸고 싶지 않아요. 알았어. 정민아. 명자는 정민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늦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민도 명자를 안았습니다. 어색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을 나왔습니다. 밖은 화창했습니다.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35년 만에 찾은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민은 몰랐습니다. 이 행복이 시댁의 마지막 공격을 불러올 것이라는 것을요. 정민아, 잘 있었니? 명가 반상의 문이 열리고 윤복자가 들어왔습니다. 뒤로 장상철이 따라왔습니다. 점심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민은 주방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온몸이 굳었습니다. 왜 여기까지 왔을까요? 어떻게 이곳을 알았을까요? 기운이 다가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약하셨습니까? 예약? 우리 며느리 보러 왔는데 예약이 무슨 예약이야? 복자의 목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쳐다봤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손님, 조용히 해주시겠습니까? 다른 분들이 식사 중이십니다. 뭐, 조용히 하라고? 내가 누군지 알아? 복자가 기운을 노려봤습니다. 상철도 나섰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여기서 일한다는데 확인 좀 하자는 거야. 뭐가 문제야? 정민은 더 이상 숨을 수 없었습니다. 앞치마를 벗고 홀로 나갔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여기를? 어떻게긴. 내가 숨어서 일하길래 찾았지. 복자가 정민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비웃는 표정이었습니다. 남의 집 주방에서 설거지나 하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창피한 줄 알아야지. 저는 떳떳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정민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떳떳하게 애들 학원비도 못 대면서. 상철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서류 주고 얼마나 기다렸는데 아직도 서명 안 했지? 도망 다니면서.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여기는 제 일터입니다. 이런 이야기 할 곳이 아닙니다. 일터? 이딴 곳이 일터야? 복자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남의 밥이나 퍼주는 데서 일하면서 무슨 큰일이라도 하는 줄 알아? 애들 키우려면 현실 좀 봐. 그만하십시오. 정민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쳐다봤습니다. 여기는 제가 선택한 곳입니다. 누구에게도 피해 주지 않고 당당하게 일하는 곳입니다.
어머님이 간섭하실 곳이 아닙니다. 뭐, 인연이 지금. 복자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정민을 때리려는 것 같았습니다. 손님, 기운이 재빨리 복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폭력은 안 됩니다. 나가주십시오. 이게 누구한테 손을 대는 거야? 소란이 커졌습니다. 손님들이 불편해하며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명자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명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복자가 명자를 봤습니다. 당신이 사장이야? 이런 며느리 고용해서 장사 제대로 되겠어? 제 직원에게 실례입니다. 나가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가주십시오. 아니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명자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복자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기세에 눌리지 않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좋아. 나가지. 하지만 정민아, 너 후회할 거야. 우리 집안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복자와 상철은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식당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망가졌습니다. 남아있던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불편했습니다라는 말을 남기고요. 명자는 정민을 봤습니다.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제 때문에.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정민은 알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식당에 피해가 갔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정민은 늦게까지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님이 줄어든 것에 대한 죄책감이었습니다. 기운이 다가왔습니다. 정민 씨, 그만하고 들어가요. 아직 안 끝났어요. 내일 하면 돼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하지만 사장님이 괜찮다고 하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민은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복자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너 때문에 식당 망하게 하고 싶니? 내일까지 서명해. 안 그러면 계속 찾아갈 거야. 정민은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정말로 식당에 계속 찾아온다면요? 명자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하늘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또 전화했어요. 계속 욕하시던데요.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엄마, 우리 그냥 할머니 말대로 할까요? 집 팔고. 안 돼. 정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안 돼. 할머니가 원하는 건 우리를 통제하는 거야. 한번 굴복하면 평생 지배당해. 하늘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의 고집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정민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복자의 위협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식당은 어떻게 되나요? 명자에게 계속 피해를 줄 수는 없었습니다. 새벽 5시 정민은 일어났습니다. 결심이 섰습니다. 식당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명자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정민은 사직서를 썼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꾹 참고 썼습니다. 사장님께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감사했습니다. 서정민 올림. 정민은 사직서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오늘 출근해서 전달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민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명자가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요. 같은 시각
명자는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선우 변호사님, 저 오명자입니다.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상담 좀 받고 싶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제 딸이 시댁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명자는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사무실로 오시겠습니까? 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명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정민아, 엄마가 지켜줄게. 이번엔 놓치지 않을 거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민은 사직서를 들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이었습니다. 식당에 도착하니 명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정민아 앉아. 명자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정민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어제 일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만. 정민이 사직서를 꺼내려 했습니다. 명자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만두려는 거지? 네. 안 돼. 하지만 저 때문에 식당이 내 딸을 지키는 게 먼저야. 명자의 말에 정민은 멈췄습니다. 나는 35년 동안 너를 지키지 못했어. 이번에는 달라. 내가 지킬 거야. 하지만 오늘 변호사 만나러 갈 거야. 같이 가자. 시댁의 부당한 요구를 법적으로 막을 거야. 정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법적으로요? 그래. 당당하게 맞서는 거야. 더 이상 숨거나 도망치지 않아. 정민은 명자를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결연함이 있었습니다. 사장님 아니 어머니. 정민아, 우리 함께 싸우자. 내가 혼자가 아니야. 정민은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기댈 곳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손을 꽉 잡았습니다. 밖에서는 복자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이 손을 잡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복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전현이 누구한테 빌붙었나 보네. 좋아. 그럼 더 세게 나가야지. 복자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철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변호사 통해서 법적으로 압박하자. 전현이 버틸 수 있나 보자.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정민 씨네 시댁에서 민원 넣었대요. 기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였습니다. 명자와 정민이 변호사를 만나고 대응을 준비하는 동안 복자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민원이요?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고요. 보건소에 신고했대요. 명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위생? 우리 식당이? 네. 어제 보건소 직원이 나왔어요. 검사했는데 문제 없다고 했지만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정민은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시댁이 식당까지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에도 글이 올라왔어요. 기훈이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맛집 후기 사이트였습니다. 악의적인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위생 불량 식당, 절대 가지 마세요. 주방 직원이 문제 있는 사람이래요. 비싸기만 하고 별로예요. 명자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5년 동안 쌓아온 평판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정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자는 정민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쟤 때문에 그들이 잘못한 거야.
너를 지키지 못한 내 책임이야.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예약 취소가 이어졌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식당은 텅텅 비었습니다. 직원들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이러다 우리 월급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 없을 거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명자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손님은 하루에 한두 팀뿐이었습니다. 적자가 쌓였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그만두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죄송하지만 저는 이만. 알았어. 수고했어. 명자는 직원들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결국 남은 사람은 명자, 정민, 기훈 셋뿐이었습니다. 정민은 매일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죄책감이 짓눌렀습니다. 자신 때문에 명자의 식당이 망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서 하늘이가 폭발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요. 뭐? 할머니 말대로 하세요. 집 팔고 서명하고 다 끝내요. 하늘이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엄마가 아무리 버텨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잖아요. 하늘아, 식당도 망하고 있고, 엄마는 매일 밤 울고 있고, 도윤이는 학교에서 놀림당하고 있어요. 정민은 놀랐습니다. 도윤이가 놀림을? 네. 할머니가 학교에 연락했대요. 도윤이네 집이 문제 있다고. 애들이 다 알아요. 정민은 무너졌습니다. 복자의 공격이 아이들에게까지 미쳤습니다. 하늘아,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돼요? 엄마, 현실을 봐요. 우리는 못 이겨요. 할머니랑 큰아버지를. 하늘이는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습니다. 도윤이도 자기 방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민은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정민은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짙었습니다. 정민은 외투를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디론가 걸었습니다. 목적지 없이 걸었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한강 둔치에 도착했습니다.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정민은 난간에 기댔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가? 정민은 중얼거렸습니다. 버티는 게 맞는 건가 아니면 하늘이 말대로 포기하는 게 맞는 건가?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정민은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파란 매듭이 만져졌습니다. 정민은 매듭을 꺼냈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에 비쳤습니다. 어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강물만 계속 흘렀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정민은 난간에서 물러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걱정할 것입니다. 걸어가는 길에 정민은 결심했습니다. 명자에게 말해야겠다고요. 이제 그만두겠다고요. 더 이상 피해를 줄 수 없다고요. 집에 도착하니 하늘이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아니야. 내가 맞아. 엄마가 고집 부렸어. 아니에요. 엄마가 힘들어하는 거 알면서 제가 더 상처 줬어요. 정민은 하늘이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울었습니다. 하늘아, 괜찮아. 엄마가 해결할게. 어떻게요? 모르겠어. 하지만 방법을 찾을 거야. 그날 밤 정민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명자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전화를 걸려다 멈췄습니다.
다시 걸려다 멈췄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명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정민아, 왜? 무슨 일이야?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정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일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인데? 지금 말해도 돼. 아니에요. 내일 뵙고 말씀드릴게요. 알았어. 내일 아침에 식당으로 와. 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정민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명자에게 말할 것입니다. 그만두겠다고요. 더 이상 피해를 줄 수 없다고요. 하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겨우 찾은 어머니인데 또 헤어져야 하나요? 정민은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울었습니다. 같은 시각 명자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민의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뭔가 결심한 것 같았습니다. 설마 그만두려는 건 아니겠지. 명자는 불안했습니다. 35년 만에 찾은 딸을 다시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명자는 전화를 꺼냈습니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우 변호사님, 급합니다. 내일 당장 만날 수 있습니까? 무슨 일이신가요? 제 딸을 지켜야 합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 8시에 사무실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명자는 전화를 끊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복자와 상철이 보낸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부당한 요구들이 가득한 서류들이었습니다. 이제 끝낼 거야. 내 딸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명자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정민아, 앉아. 다음 날 아침 명자는 정민을 작은 다실로 데려갔습니다.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작은 정원이 보였습니다. 명자는 차를 끓였습니다. 정민은 조심스럽게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먼저 내 이야기 들어줄래? 명자가 정민의 말을 막았습니다.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5년 전 이야기야. 명자는 찻잔을 정민에게 건네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1990년 3월 15일이었어. 날씨가 참 좋았어. 봄이 오고 있었지. 나는 너를 데리고 백화점에 갔어. 내 옷을 사주려고. 정민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너는 5살이었어. 엄마라고 부를 때마다 너무 행복했어.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백화점 놀이터에 너를 놔두고 잠깐 전화를 받았어. 일 때문이었어. 5분도 안 됐어. 정말 5분도 안 됐는데. 명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돌아보니 내가 없었어. 미친 듯이 찾았어. 경찰을 불렀어. 방송을 했어. CCTV를 뒤졌어. 하지만 너는 나타나지 않았어. 어머니, 경찰은 유괴일 거라고 했어. 협박 전화를 기다렸어. 하지만 아무 연락도 없었어. 너는 그냥 사라졌어. 명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남편은 나를 책망했어. 내가 잘못 봤다고. 내 책임이라고. 시댁도 마찬가지였어. 모두가 나를 탓했어. 그래서 6개월 후에 이혼했어. 남편은 견딜 수 없었대. 날 볼 때마다 내가 생각난다고. 정민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혼자 남았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계속 찾았어. 사립탐정도 고용했고 전국의 고아원을 다 뒤졌어. 그런데 왜 너를 찾지 못했어? 내 기록이 없었거든. 나중에 알았어. 고아원에 등록될 때 이름이 바뀌었다는 걸. 서정민이라는 이름으로. 명자는 파일을 꺼냈습니다. 5년 전에야 알았어. 우연히 한 사립탐정이 단서를 찾았어. 서정민이라는 아이가 특징과 일치한다고. 하지만 그때는 이미 내가 결혼해서 사라진 후였어. 정민은 놀랐습니다. 5년 전에요? 응. 그때부터 계속 찾았어. 하지만 내 행방을 알 수 없었어. 흔적이 끊겼거든. 그러다 우연히 널 만난 거야. 구인 광고를 보고 온 내가 내 딸인 줄은 몰랐어. 하지만 쇄골의 모반을 보고 의심했지. 그리고 파란 매듭을 보고 확신했어. 명자는 정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민아, 너는 내가 평생 찾아 헤맨 딸이야. 35년 동안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 없어. 정민은 울었습니다. 명자도 울었습니다. 그래서 말이야. 명자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35년 동안 지키지 못했잖아. 이번에는 달라. 너를 지킬 거야. 누가 뭐래도. 하지만 어머니 식당은 다시 만들 수 있어. 하지만 너는 다시 못 찾아. 명자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변호사를 만났어. 시댁의 부당한 요구를 법적으로 막을 방법을 찾았어. 정말요? 응. 그리고 인터넷 악플도 법적 대응할 거야. 명예훼손이거든. 정민은 놀랐습니다. 명자가 이렇게까지 준비하고 있었다니요. 어머니, 정민아, 그만두지 마. 도망치지 마. 우리 함께 맞서자. 정민은 명자를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결연함과 사랑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 때문에 어머니가 고생하시는 게 고생이 아니야. 이건 어미의 본능이야. 명자가 정민의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35년 동안 못 해준 것들이 있어. 이제라도 해주고 싶어. 엄마 노릇을 하고 싶어. 정민은 명자의 품에 안겼습니다.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따뜻함이었습니다. 엄마, 응, 딸. 두 사람은 오래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정원의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정민이 물었습니다. 명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먼저 검사를 해야 해. 검사요? 응. 유전자 검사. 법적으로 모녀 관계를 증명해야 시댁도 함부로 못해.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와 함께 시댁의 요구를 하나씩 반박할 거야. 부당한 재산 요구, 아이들 양육권 주장, 모두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그게 가능한가요? 물론이지. 선우 변호사가 전문가야. 이런 사건 많이 다뤘어. 명자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보험금은 내 남편이 너를 수혜자로 지정했어. 시댁이 받을 권리 없어. 집도 마찬가지야. 내 남편과 공동 명의니까 너에게 우선권이 있어. 정말요? 응. 시댁이 겁을 주려고 서류를 복잡하게 만든 거야. 실제로는 법적 효력이 없어. 정민은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길 수 있나요? 물론이야. 법은 약자 편이야. 그리고 너에게는 나도 있어.
명자가 정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럼 검사부터 하자. 오늘 당장. 네, 어머니. 두 사람은 일어섰습니다. 명자는 정민을 안았습니다. 정민아, 35년 늦었지만 이제부터 제대로 엄마 할게. 이미 충분히 하고 계세요. 정민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검사는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컸습니다. 법적으로 모녀 관계를 확정하는 일이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의사의 말에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정민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결과가 나오면 시댁에 알려야 하나요? 당연하지. 그리고 당당하게 말할 거야. 넌 이제 혼자가 아니라고. 내 뒤에 내가 있다고. 정민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처음으로 든든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식당도 다시 시작할 거야. 악플 쓴 사람들 고소하고 허위사실 유포한 사람들 다 처벌받게 할 거야. 명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식당 평판은 내가 35년 동안 쌓아온 거야. 함부로 무너뜨리게 놔두지 않아. 정민은 명자를 다시 봤습니다. 강한 여자였습니다. 35년 동안 혼자서 식당을 지켜온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딸을 지키려는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도울게요. 할 수 있는 건 다 할게요. 고마워, 딸.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북촌의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멀리서 복자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친밀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전현이 누구한테 또 빌붙었나? 복자는 상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철아, 정민이가 누군가한테 도움받는 것 같아. 조사해봐. 알겠습니다. 복자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누가 도와주든 결국 이기는 건 우리야. 하지만 복자는 몰랐습니다. 명자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요. 그리고 곧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요. 김선우 변호사입니다. 작은 법무 사무실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선우는 정민과 명자를 앉히고 차를 내왔습니다. 상황은 오 사장님께 대략 들었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민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의 사망, 시댁의 압박, 재산 정산 요구, 아이들 양육권 주장까지 모든 것을요. 선우는 조용히 들으며 메모했습니다. 정민의 이야기가 끝나자 서류를 펼쳤습니다. 먼저 좋은 소식부터 드리겠습니다. 선우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시댁의 재산 정산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보험금은 배우자인 정민 씨가 수혜자로 지정되어 있고 아파트도 부부 공동 명의입니다. 시댁이 받을 몫은 없습니다. 정말요? 네. 상속 순위상 배우자와 자녀가 최우선입니다. 부모나 형제는 그 다음입니다. 정민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선우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시댁이 양육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민 씨의 경제력이 불안정하다는 점을 들어서요. 그럼,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민 씨는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고 아이들도 엄마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법원은 이런 점을 중시합니다. 선우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 사장님께서 정민 씨의 친모라는 게 확정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요? 친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니까요. 경제적 안정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명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정민이를 지원하겠습니다. 주거도 제공하고 일자리도 보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더 유리합니다. 선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우는 펜을 들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시댁의 부당한 재산 요구에 대해 서면으로 거부 의사를 밝힙니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거죠. 둘째, 주거 및 금전 압박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 협박죄나 공갈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정민은 놀랐습니다. 고소요? 네. 시댁이 한 행동들은 명백한 협박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문자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정민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복자와 상철이 보낸 협박성 문자들이 수십 개 있었습니다. 선우는 핸드폰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합니다. 이것만으로도 고소 가능합니다. 셋째, 식당에 대한 명예훼손건도 처리하겠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명자가 말했습니다. 보건소 허위 신고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선우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승산이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요? 빠르면 한 달, 길면 석 달 정도입니다. 정민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시댁이 더 이상 정민 씨를 괴롭히지 못하게요. 선우의 말에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두 사람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정민은 처음으로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끝낼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법은 우리 편이야. 명자가 정민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돼. 하지만 그 순간 정민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복자였습니다. 정민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민아, 마지막 기회다. 복자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내일까지 서명 안 하면 하늘이 대학 등록금 못 낸다고 소문낼 거야. 도윤이 학교에도 다시 연락할 거고. 어머님, 내가 아무리 버텨도 소용없어. 애들이 고생하는 걸 보고 싶어. 정민은 손이 떨렸습니다. 복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일하는 식당, 거기도 계속 찾아갈 거야. 손님들한테 내 이야기 다 할 거야.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그만하세요. 정민이 소리쳤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변호사도 선임했습니다. 복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비웃었습니다. 변호사? 내가 뭘 알아? 우리 쪽에도 변호사 있어. 큰 로펌이야.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기든 지든 해볼 겁니다. 정민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명자가 정민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위협일 뿐이야. 하지만 어머니 정말 큰 로펌이면 크다고 다 이기는 게 아니야. 우리에게는 진실이 있어. 명자의 말에 정민은 조금 진정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선우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시댁에 내용 증명을 보내고
고소장을 준비하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복자 쪽에서도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큰 로펌 소속이었습니다. 서로 주장을 주고받았습니다. 긴장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명자와 정민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확인하시겠습니까?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습니다. 모녀 확률 99.99%. 명자는 정민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울었습니다. 이제 확실해. 너는 내 딸이야. 내 어머니. 의사가 서류를 여러 장 출력해줬습니다. 법적 증명이 필요하시면 이 서류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명자는 서류를 챙겨 들었습니다. 바로 선우에게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님, 결과 나왔습니다. 확정입니다. 좋습니다. 바로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대결만 남았습니다. 며칠 후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원에서 양측이 만나 협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정민과 명자는 긴장한 채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이길 거야. 명자가 정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어머니. 두 사람은 법원 문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법원 조정실이었습니다. 한쪽에는 정민과 명자, 선우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반대편에는 복자와 상철, 그들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신청인 측부터 말씀하십시오. 복자 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피신청인 서정민 씨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자녀 양육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친권을 신청인에게 넘기고 재산은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합니다. 정민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선우가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피신청인 측 반박하시겠습니까? 선우가 일어섰습니다. 반박하겠습니다. 첫째, 정민 씨는 성실하게 근무하며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일시적이며 현재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선우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둘째, 정민 씨의 친모인 오명자 씨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주거와 경제적 안정이 보장됩니다. 친모라고요? 복자의 변호사가 놀랐습니다. 복자와 상철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네.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선우는 검사 결과지를 제출했습니다. 조정위원이 검토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네요. 복자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셋째, 신청인 측의 행위는 협박과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선우는 문자 메시지와 증거 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협박죄로 고소장을 준비했습니다. 복자 측 변호사는 당황했습니다. 서류를 넘겨보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것은 신청인 측 반박하시겠습니까?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복자 측 변호사는 말을 잃었습니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협의하십시오. 조정위원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복자와 상철은 변호사와 급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민은 명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이기는 건가요? 응.
이미 이겼어. 명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10분 후 조정이 재개되었습니다. 신청인 측 결론 내리셨습니까? 복자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신청을 철회하겠습니다. 조정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고소를 취하해 주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일체 간섭하지 않겠습니다. 선우는 정민을 봤습니다.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고소를 취하하겠습니다. 대신 서면으로 약속해 주십시오. 앞으로 정민 씨와 자녀들에게 접근하지 않겠다고. 알겠습니다.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서류에 서명이 이루어졌습니다. 복자는 정민을 쳐다보지도 않고 조정실을 나갔습니다. 상철도 따라 나갔습니다. 패배를 인정하는 뒷모습이었습니다. 정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힘이 빠졌습니다. 끝났어, 정말 끝났어. 명자가 정민을 일으켰습니다. 응, 끝났어. 이제 새로 시작이야. 두 사람은 법원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정민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고마워. 다시 찾게 해줘서. 두 사람은 오래 안고 있었습니다. 선우가 다가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잘 해결되었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당연한 일 했을 뿐입니다. 앞으로도 문제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십시오. 네, 꼭 그러겠습니다. 법원을 나온 정민은 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하늘이와 도윤이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됐어요? 이겼어. 정말요? 응. 할머니가 포기하셨어. 이제 우리 안 건드려. 하늘이가 엄마를 안았습니다. 도윤이도 달려와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울고 웃었습니다. 엄마, 정말 수고하셨어요. 너희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정민은 두 아이를 꽉 안았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소개할 사람이 있어. 누구요? 외할머니야. 아이들은 놀랐습니다. 외할머니요? 엄마는 고아였잖아요. 찾았어. 아니, 찾아주셨어. 정민은 명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은 신기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할머니가 생긴 거예요? 응. 좋은 분이야. 곧 만나게 해줄게. 며칠 후 명자는 정민 가족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북촌 한옥의 작은 채였습니다. 정민은 하늘이와 도윤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아이들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늘이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명자는 하늘이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 얼마나 예쁜지. 하늘이지? 네. 도윤이도 왔구나. 잘 왔어. 명자는 두 아이를 안았습니다. 아이들은 어색했지만 명자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배고프지? 할머니가 밥 해놨어. 들어와. 네 사람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제육볶음, 여러 가지 나물 반찬들이었습니다. 앉아. 먹자. 명자가 밥을 떴습니다. 정민, 하늘이, 도윤이 앞에 밥그릇을 놓았습니다. 많이 먹어. 할머니 밥 처음 먹는 거지? 네.
하늘이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명자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도윤이도 열심히 먹었습니다. 정민은 가족들을 봤습니다. 어머니, 딸, 아들이 함께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가족이었습니다. 정민아. 명자가 정민을 불렀습니다. 네, 어머니. 35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렇게 함께 밥 먹을 수 있어서 행복해. 저도요, 어머니. 정민은 명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명자도 정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앞으로 자주 오렴. 여기는 너희 집이기도 해. 감사합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설거지는 정민과 하늘이가 했습니다. 명자는 도윤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윤아, 학교 어때? 좋아요. 이제는 괜찮아요. 힘들었지? 할머니가 몰라서 미안해. 아니에요. 이제 다 괜찮아졌어요. 명자는 도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정민 가족은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 다음 주에 또 오렴. 네, 어머니. 명자는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정민이 돌아서다 멈췄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정민아. 두 사람은 다시 안았습니다. 오래오래 안고 있었습니다. 정민 가족은 골목을 걸어 내려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명자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정민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좋으신 분이네요. 하늘이가 말했습니다. 응, 정말 좋으신 분이야. 우리 자주 가도 돼요? 물론이지. 세 사람은 웃으며 걸었습니다. 명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앉아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오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정민, 하늘이, 도윤이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고마워. 돌아와줘서. 명자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밤 정민은 아이들을 재우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파란 매듭을 꺼냈습니다. 작고 낡은 매듭이었습니다. 이 작은 것이 자신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어머니를 찾게 해줬습니다. 가족을 지킬 수 있게 해줬습니다. 정민은 매듭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고마워. 나를 여기까지 데려와줘서. 창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민은 별을 봤습니다. 남편도 저 어딘가에서 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괜찮아요. 아이들도 잘 크고 있고 저도 어머니를 찾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별은 반짝였습니다.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명가 반상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악플은 모두 삭제되었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은 처벌받았습니다. 손님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정민은 정식 직원이 되었습니다. 주방에서 당당하게 일했습니다. 하늘이는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도윤이도 학교에서 잘 지냈습니다. 정민 가족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명자를 찾아갔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네 사람은 다시 명자의 집에 모였습니다. 할머니, 제가 설거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함께 해요. 하늘이와 명자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정민과 도윤이는 거실에 남았습니다. 엄마, 행복해요? 도윤이가 물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저도요. 할머니 생겨서 좋아요. 정민은 도윤이를 안았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자. 네. 부엌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민은 그쪽을 봤습니다. 어머니와 딸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35년 만에 이어진 인연이었습니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가족이었습니다. 정민은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긴 겨울이 끝났습니다. 이제 따뜻한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명자는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손에 작은 통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민아, 이거 뭐예요? 가게를 물려주고 싶어? 언젠가는. 정민은 놀랐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아니야. 하지만 언젠가 내가 이 가게 주인이 되었으면 좋겠어. 손이 따뜻한 사람이 주인이어야 하거든. 정민은 명자를 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나도 고마워 내 딸로 돌아와줘서. 두 사람은 오래 안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정민 가족은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와. 네, 어머니. 정민은 명자와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하늘이와 도윤이도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세 사람은 골목을 걸어 내려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명자가 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정민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늘이와 도윤이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행복하죠? 응, 정말 행복해. 세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석양이 그들의 뒷모습을 비췄습니다. 명자는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오늘 찍은 사진을 넣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글귀를 적었습니다. 밥상 위에 다시 찾은 이름. 정민아 사랑해. 명자는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미소 지었습니다. 35년의 기다림이 끝났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열렸습니다. 어느 가족의 긴 겨울이 끝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따뜻한 봄도 찾아오길 진심으로 기도할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